여러분, 우리나라가 암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그 나라에서 지방에 사는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려고 KTX를 타고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암 관리의 두 얼굴, 현실입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? 오늘 이 놀라운 성공 뒤에 가려진 균열과 또 앞으로 5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. 왼쪽을 보면 와, 정말 대단하다 싶다가도 오른쪽을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.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, 내 가족이 어디에 사느냐가 치료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.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자, 정부가 새로 내놓은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먼저 이 모순적인 상황, 우리가 한국의 암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현상부터 제대로 알아봐야 합니다. 이 그래프에서 우리나라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? 미국, 일본, 영국 같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암이 생길 확률, 즉 발생률은 꽤 높은 편이에요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망률은 훨씬 낮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에는 더 잘 걸리지만 일단 걸렸다 하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살려낸다는 뜻이죠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? 좋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온 지난 30년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. 1996년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암을 정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걸 시작으로요. 2002년에는 전 국민이 암 검진을 받게 해서 병을 일찍 찾아내기 시작했고요. 2004년부터는 지방에도 좋은 병원들을 지정해서 의료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.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정말 촘촘하게 차근차근 시스템을 쌓아 올린 거예요.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 69.9%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암 진단을 받으면 2분 중 1분은 5년을 넘기기 어려웠어요. 그런데 지금은 3분 중 2분 이상이 5년 넘게 생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.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발전이죠. 그럼 그 비결이 대체 뭘까요? 네, 정답은 바로 조기 발견에 있었습니다. 자,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한 6대 암의 절반 이상, 52.9%가 암세포가 다른 데로 퍼지기 전, 그러니까 치료가 가장 쉬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다는 거죠. 하지만 말이죠. 이 눈부신 성공 스토리에 너무 취해 있었던 걸까요? 우리는 그 밝은 BT에 드리워진 아주 짙은 그림자를 오랫동안 외면해 왔습니다.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정면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. 네, 지금까지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. 이 시스템에 생긴 깊은 균열,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심각한 불균형입니다. 여기 숫자를 좀 보세요. 새로 암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 서울,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절반도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실제 치료는 무려 80% 가까이가 수도권 병원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KTX 타고 낯선 곳에서 숙소 잡아가며 치료받으러 다녀야 하는 우리 현실의 슬픈 단면인 거죠. 이 시스템 절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. 두 번째 문제는 좀 다른데요.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입니다.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. 보세요.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암? 그거 예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대요. 그런데 막상 그럼 예방을 위해 뭐 하고 계세요? 라고 물어보면 60% 이상이 아니요, 딱히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. 이 생각과 행동 사이의 엄청난 간극, 이거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.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2가지 새로운 위협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암을 이겨내신 분들이 이제 170만 명이나 되세요.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이분들이 재발의 공포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때 이걸 돌봐줄 시스템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게 정말 걱정인데요. 바로 20대, 30대 젊은 층에서 암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. 이른바 조기 발병암이죠. 이 새로운 적에 대해 우리는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. 자, 상황이 이렇습니다.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? 바로 지금부터 살펴볼 새로운 5개년 계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계획을 보기 전에 이 단어부터 확실히 알아두고 가시죠. 조기 발병암. 말 그대로
젊은 나이에 보통 50세 미만에 진단받는 암을 말해요. 예전에는 암하면 어르신들 병이라고 생각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됐다는 걸 정부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라 이 계획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이번 계획을 보면 그냥 예방 잘하자는 말로만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요. 예를 들어볼까요? 자궁경부암 원인인 HPV 바이러스요. 이게 여자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. 남자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2살 남자아이들도 백신을 맞게 됩니다. 그리고 담배, 술, 암의 주범이잖아요. 이것도 그냥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담배값 디자인을 아예 밋밋하게 만들고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술 사는 걸 막는 식으로 훨씬 더 빡빡하게 규제하겠다는 겁니다. 물론 예방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죠. 그래서 이 계획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. 일단 지방 병원들 실력을 키워서 굳이 서울까지 안 와도 되게 만들고요. 또 AI나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로 새로운 치료법도 개발하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암 생존자분들, 이분들의 삶의 질까지도 챙기겠다는 겁니다.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져야 비로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암 관리라는 큰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런 수많은 정책들, 복잡한 숫자들, 이게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 두려움에서 과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?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. 단순히 생존율 숫자 몇 % 더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내 생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암 진단이 내 인생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. 이걸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. 마지막 질문입니다. 과연 이 멋진 계획이 그냥 종이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그 답은 정부의 의지만큼이나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.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귀찮아도 검진을 꼬박꼬박 받는 그런 작은 실천들 말이죠. 앞으로 5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겠습니다.